안녕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보이는 라디오, 밤새 안녕입니다. 이 채널은 나이가 들수록 말하지 못한 마음,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 바로 노년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보통 노후 준비하면 다들 뭐부터 떠올리시나요? 아마 통장 잔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글들은 돈보다 더 무서운 진짜 불안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그 불안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후 불안을 그냥 숫자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자료들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아주 깊은 감정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감정의 문제요? 네,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상실감, 그리고 그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의 근원을 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정말 눈에 띄었던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그 부분. 네. 젊을 땐 돈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는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떤 이유였죠?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찍힌 이 돈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소득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노년의 불안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재정적 불안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다른 건가요? 하면 되지라는 자신감. 그러니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능동적인 감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벌면 된다는 선택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지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현재 가진 것을 어떻게든 지켜야만 하는 수동적인 위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회의 소멸이라고 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이건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느낌에도 가까운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젊을 때 겪는 불안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겪는 불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진달까요? 맞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공격수에서 현재 가진 것을 지켜야만 하는 수비수가 되는 거죠. 이 수동적인 위치로의 전환, 내가 더 이상 상황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이 기회의 소멸이라는 감각이 바로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꽤 있는 분들도 주식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때문이죠. 다시 벌어서 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 기회의 소멸이라는 감각이 정말 무서운 거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을 벌 기회만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벌던 그 자리, 그러니까 제 역할 자체도 함께 사라지잖아요. 이 자료도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돈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 그 두 번째가 바로 역할이죠. 네, 수십 년간 제 이름 앞에 붙어있던 무슨 부장, 누구 아빠, 어느 집 가장 같은 그런 명함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료에 나온 한 구절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더라는 고백이요. 평생 나를 증명해주던 고리표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인 거죠.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서 내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좌표 같은 거였거든요. 좌표요. 네. 근데 그 좌표가 사라지니까 뭐랄까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그런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할이 사라지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그 역할을 중심으로 맺어졌던 관계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도 뜸해지고 자식들도 다 커서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실, 그러니까 역할의 상실과 관계의 축소는 서로 맞물려서 불안을 눈덩이처럼 키웁니다. 역할의 상실이 내적인 공허함을 만든다면 관계의 축소는 외적인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거죠. 내적인 공허함과 외적인 고립감. 네.
자료에 나온 표현처럼 불안은 바로 이럴 때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한대요. 이제 정말 혼자 남는 건 아닐까 하고요. 듣다 보니까 결국 돈 문제도 역할 문제도 전부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죠? 이 자료에서 본 한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픈 건 참겠는데요.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을까 봐 무서워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저도 그 문장을 보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죠. 노년의 불안이 결국 관계적 안전망의 부재에 대한 공포라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보통 늙어서 가장 무서운 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그보다 더 깊은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철저히 혼자일 거라는 그 외로움, 그게 불안의 진짜 실체라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혼자 끙끙 앓다가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 아픈데 죽 한 그릇 끓여달라고 부탁할 사람조차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 같은 거요. 네, 결국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도 건강이 나빠질까 봐 걱정하는 것도 그 끝에는 내가 완전히 고립되면 어떡하지? 이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결국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되는 거죠. 돈이 아주 많으면 최고의 병실에서 치료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까지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 말은 정말... 이 자료는 불안의 뿌리가 바로 그 외로움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느끼다 보면 자책하기가 쉽잖아요. 나이가 드니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마음이 약해졌나 하고요. 그렇죠. 내가 이상해졌나 싶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불안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온 사람에게만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불안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어떤 병리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니까요. 맞아요. 이 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숱한 위기를 버텨온 사람만이 이 불안을 안다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감 없이 살아온 사람은 결코 느끼지 못하는 뭐랄까 성실한 삶의 훈장 같은 감정이라는 거죠. 훈장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그동안은 나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내 불안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잖아요. 이건 뭐 공식적인 진단명은 아니지만 저는 이걸 일종의 책임감 후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책임감 후 증후군이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랑은 좀 다르죠. 평생을 긴장 상태로 타인을 돌보고 무언가를 지켜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왔기 때문에 이제 그 책임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후유증 같은 겁니다. 아, 후유증이요? 네, 이제는 나도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인 셈이죠. 책임감 후 증후군이라는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그럼 이 자연스럽고도 정상적인 불안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커진다면서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불안이 훅 찾아올 때 아, 내가 약해졌구나 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불안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거였어요. 말을 건다니요. 네, 아,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요.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감정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네요. 맞아요.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안의 경보 시스템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 이제는 너 자신을 좀 챙겨야 할 때야. 라고 내면의 목소리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좀 덜 무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수용적인 태도는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불안과 건강한 거리를 둘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언은 모든 미래를 계산하고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특히 노후는 계산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단위로 살아되는 시간임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늘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하고 대비하며 살아오도록 훈련받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죠. 하지만 노년의 불안은 바로 그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뒤 병원비, 20년 뒤 생활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이 자료의 조언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먼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훈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그리고 괜찮게 보내는 것에만 목표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점심에는 좋아하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재미있는 드라마에 집중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들이네요. 네, 이렇게 하루 단위로 내 삶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다 보면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삶의 단위를 작게 만드는 지혜죠. 마지막 조언도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습관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목소리를 듣는 습관이요. 네, 그게 TV 뉴스 앵커든 라디오 DJ든 심지어 지금 저희처럼 팟캐스트 진행자 목소리든 상관없다고요. 사람은 소리만으로도 외로움이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조언들은 사실 수용 전념 치료, ACT라고 불리는 현대 심리학의 핵심 원칙들과도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아, 정말요? 네, 첫째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 하는구나. 둘째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 하루 단위로 살아가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셋째가 작은 행동으로 고립감을 완화하는 겁니다. 그게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청각적 자극, 특히 사람의 목소리는 인간에게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매우 원초적인 감각이거든요. 내 주변 공간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주죠. 이 방법들은 불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마법은 아니지만 불안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제안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노년의 불안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기회, 역할,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됐네요. 네, 복합적인 문제였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결국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런 불안을 느끼는 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빠듯한 위로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고 진지하게 마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감정이니까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이런 물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제안했죠. 그렇다면 당신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연결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소한 연결. 네, 그것은 매일 가는 동네 가게 주인과 나누는 가벼운 눈인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안부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심어둘 수 있는 당신만의 그 작은 연결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